당신은 세리 아빠 될 자격이 없어. 그딴 것도 필요 없어. 이제 그것도 세리가 민강 유통의 후계자일 때나 말이지. 너 세이 죽어도 민간 유통 회장으로 안 만들겠다며? 그럼 나도 개게 필요 없지. 내가 개가 필요했던 건 어디까지나 민강의 주인이 될 때 말이야. 당신은 태경 씨 말대로 가족을 가질 자격이 없어.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죽을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전개로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태양을 삼킨 여자 114회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회차는 말 그대로 폭탄 선언의 연속이었는데요. 2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등장인물들 모두가 붕괴 직전의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특히 민경채와 세리의 관계, 그리고 김선재의 폭로 위협까지. 과연 이 가족은 어디까지 무너질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민경채가 세리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려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민경채는 제정신이 아닌 듯한 모습을 보이죠. 한 등장인물이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세리 알레르 있는 거 몰라? 이 장면에서 민경채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성애와 가족에 대한 집착이 한순간에 분노로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세리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민경채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그녀를 제지하며 말합니다. 어른이 돼서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애한테 무슨 짓이야? 이 대사는 민경채의 행동이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아이에게 실질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응급실에 실려갈 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이 사건 이후 세리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동안 가족들 사이에서 느꼈던 소외감과 외로움을 말이죠. 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우리 가족 내가 제일 닮고 싶다고. 이 한 문장에서 세리가 얼마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는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세리는 자신이 가족들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그것이 그녀가 반항하고 사고를 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언니는 그래도 민씨 집안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아서 더욱 마음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밖에서 들어온 자식이라 그런가? 내가 내 친엄마 닮은 게 죄예요? 세리의 이 절규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모든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이나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대사였죠. 회사에서는 민경채와 김선재 사이에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됩니다. 김선재는 민경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건데? 무시무시한 진실이라도 숨어있나? 이 대사를 통해 김선재가 단순히 세리의 출생 비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밀을 쥐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민경채를 압박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지만 민경채 역시 만만치 않죠. 민경채는 냉정하게 답합니다. 겨우 이 정도로 망가지려고요? 두 사람의 대화에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비밀과 거짓이 쌓여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선재가 20년을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그럼 안 망가져? 라고 말하는 장면은 세리가 바뀐 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의 갈등은 단순한 불화를 넘어 복수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민경채는 김선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이 날 배신한 건 괜찮고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냐고. 그래서 당해보라 이거야. 이 대사는 민경채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복수를 계획하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배신에 대해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죠. 김선재는 아직 맛도 못 봤어. 진짜 잔인한 게 뭔지 당신은 몰라라고 응수하며 더 큰 복수를 예고합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 감정을 넘어서 서로를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전쟁으로 번진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 이후 민경채는 세리를 찾아가 사과합니다. 그러나 이 화해 장면은 오히려 더 비극적입니다. 세리는 여전히 민경채를 자신의 진짜 가족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죠. 세리는 순수하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는 언니가 진짜 숨겨도 내 친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 있다니까. 이 고백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세리가 얼마나 민경채를 의지하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민경채가 세리의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민경채는 세리 앞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애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죠. 한편 김선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듯 위험한 행동을 예고합니다. 주변 인물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정말 끝이다 싶으면 자폭하는 심정으로 내가 누군지 다 털어놓을 사람이니까. 김선재의 성격상 궁지에 몰리면 모든 비밀을 폭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가 세리의 진짜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아이가 바뀌었다는 진실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 다른 인물들은 김선재가 자폭하기 전에 우리 쪽에서 먼저 일을 진행해야겠네요 라며 선제 대응을 논의합니다. 진실 폭로를 둘러싼 시간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문태경이 민두식 회장이 사주한 사람들에게 쫓기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문태경이 그놈 오늘 꼭 처리하라니까. 이 대사는 단순한 감시나 위협을 넘어 문태경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민두식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물리적인 제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문태경은 자신을 쫓는 사람들을 잘 따돌리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는 과거 회상 속에서 등장합니다. 한 인물이 숨이 멈춘 걸 제가 확인했네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이 대사는 아이가 바뀐 사건의 진실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세리인 줄 알았던 아이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세리는 누구의 아이인지에 대한 비밀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옥은 나중에 가면 되니까. 이 대사를 통해 그 인물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현재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회사 내에서는 주총이 무산되면서 권력 구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민경채의 해임이 무산되면서 그녀는 잠시 숨을 돌리게 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른 인물들은 주총 무산이야 미봉책에 불과하니까라며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강 유통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싸움, 그리고 세리의 정체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습니다. 김선재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장면도 충격적입니다. 그는 세리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애정이 아니라 오직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걔가 필요했던 건 어디까지나 민강의 주인이 될 때 말이야. 이 대사는 김선재가 세리를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세리가 민강유통의 후계자가 아니라면 자신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무서운 발언이죠. 문태경이 그에게 당신은 가족을 가질 자격이 없어.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그동안 유지되어 온 인물 관계들이 하나둘씩 붕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경채와 세리의 모녀 관계는 진실로 인해 위태로워졌고, 민경채와 김선재의 관계는 복수와 증오로 얼룩졌습니다. 민두식 회장과 민경채의 부녀 관계도 권력 다툼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죠. 특히 세리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진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것이 드라마의 향방을 어떻게 바꿀지가 앞으로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가족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혈연이 전부인가 아니면 함께 보낸 시간과 애정이 더 중요한가? 세리는 20년간 민경채의 딸로 살아왔습니다. 그녀에게 민경채는 진짜 가족이고 그 유대는 혈연보다 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진실을 알고 난 후 혼란에 빠져 세리를 밀어내려 합니다. 김선재는 생물학적 아버지이지만 세리를 도구로만 생각하며 문태경은 혈연은 아니지만 세리를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이 복잡한 관계들이 보여주는 것은 혈연이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무의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은 DNA가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된다는 진리입니다. 114회는 말 그대로 폭풍전야였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나기 직전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앞으로의 전개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리가 진실을 알게 되는 시점과 그녀의 반응입니다. 그녀가 자신이 바뀐 아이라는 사실을, 민경채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둘째, 김선재의 폭로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입니다. 그가 모든 진실을 공개한다면 민강유통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셋째, 문태경의 운명입니다. 민두식 회장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세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넷째, 민경채의 선택입니다. 그녀는 세리를 진짜 딸처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실에 무너져 세리를 버릴까요? 이번 회차에서 배우들의 연기력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특히 민경채 역의 배우는 광기와 슬픔,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세리 역의 배우 역시 가족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어하는 간절함과 외로움을 섬세하게 연기했고, 김선재 역의 배우는 냉혹한 이해타산꾼의 모습을 너무나 잘 소화해냈습니다. 특히 민경채가 세리 앞에서 우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사 없이 표정과 눈물만으로 복잡한 감정을 전달하는 연기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죠. 114회는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시청자들을 끝까지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민경채가 세리에게 음식을 강요하는 장면은 빠른 편집과 긴박한 음악으로 위기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과거 회상 장면들도 적절한 타이밍에 삽입되어 현재의 갈등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사 하나하나가 복선이 되어 앞으로의 전개를 암시하는 치밀한 각본이 돋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태양을 삼킨 여자 114회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20년간 숨겨진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모든 인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민경채는 진실을 알고도 세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김선재는 정말로 모든 비밀을 폭로할까요? 그리고 세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세리의 반응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혈연보다 더 강한 유대를 선택할까요? 이 드라마가 던지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혈연이냐, 함께한 시간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회차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지 아니면 더 엉클어질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